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SBMB, 스테이블 BTC 모빅 프로젝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SBMB가 도대체 뭐고 또 왜 나왔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서 SBMB, 이게 정확히 뭔가요? 비트모빅 생태계를 이더리움 기반 웹3 환경으로 확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게 단순 확장은 아니고요. 물론 기술적으로는 이더리움 레이어 2인 베이스 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ERC 이곤 토큰이 맞아요. 맞는데 네네. 그 본질은 좀 달라요. 비트모빅의 그 고액권 지갑 아시죠? 거기에 묶여있는 모빅 BNB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더 중요한 건 나중에 이걸 콘솔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아하, 콘솔 전환권 같은 거군요, 일종의. 그렇죠. 뭐랄까, 콘솔 예약권을 웹3 방식으로 구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콘솔 예약권을 웹3 토큰으로 만들었다. 아, 이거 되게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럼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목표는 이 SBMB가 어떻게 작동하고 왜 나왔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걸로 하죠. 네, 맞습니다. 특히 웹3 기술에 좀 익숙하시거나 아니면 비트모빅의 그 장기적인 가치에 관심 있으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SBMB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목표들, 그냥 기술 연결 말고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핵심은 뭘까요? 뭔가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넘으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여러 목표가 있는데 크게 보면 축이 두 개예요. 하나는 접근성 확대, 다른 하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접근성 확대랑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네. 먼저 접근성 확대 쪽을 보면 그 실물 고액권 거래할 때 뭐 지역적인 문제나 위조 위험, 사기 위험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실물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이제 SBMB라는 디지털 토큰으로 해결하려는 거죠. 해외 사용자들도 쉽게 들어오고 또 소액으로도 나눠서 투자할 수 있게 해서 콘솔 시스템의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커요. 아, 그러니까 기존에 콘솔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얻는 과정, 즉 고액권 확보가 점점 힘들어지니까 웹3 기술로 새로운 문을 열어주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것도 성박이 중요한데요. SBMB를 만들려고 락업한 모빅에서 이자가 나오잖아요. 연 4%씩. 네. 근데 이 이자를 발행 주체인 춘심팀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공재로 딱 정해놓고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다시 투자한다는 개념이에요. 오, 이자가 공공재가 된다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거나 해커톤 같은 거 열 때 쓰거나 아니면 디파이 서비스랑 연동하는 데 지원금으로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태계 자체를 막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SBMB 토큰은 주인이 바뀌어도 밑에 깔린 모빅 락업은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락업풀을 만들어서 시장 안정성에도 좀 기여하겠다 이런 목표도 있는 거고요. 와, 이자가 생태계 발전 기금이 된다. 참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참여하는 게 간접적으로 생태계 성장에 기여하는 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개발자들한테도 EVM 호환성 같은 건 되게 좋을 거고요. 정리해보면 비트모빅의 핵심 가치인 콘솔은 지키면서 접근성이랑 지속 가능성 문제를 웹3 기술로 풀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목표는 알겠는데 그럼 이 SBMB 토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누가 만들고 과정은 어떻게 되죠? 발행은 춘심팀이라는 곳에서 하고요. 중요한 건 이 팀이 가지고 있는 고액권에 실제로 예치된 모빙 양만큼만 SBMB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뭐 1BNB 락업하면 1 SBMB 발행, 딱 이렇게 1대1로요. 아, 담보가 확실하군요. 네. 그리고 사용하는 블록체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 레이어 2, 베이스 체인, 지금 모블 토큰이 쓰고 있는 바로 그 체인이라서 기존 사용자들은 좀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럼 출심팀한테 직접 모빅을 보내고 SBMB를 받는 식인가요? 아니면 코인세일 같은 걸 하나요? 네. 직접적인 판매, ICO 같은 건 안 하고요. 대신 EVM 종이 지갑이라는 걸 판매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돼요. EVM 종이 지갑이요? 네. 이 EVM 종이 지갑을 사면 그 판매 대금으로 받은 모빅, BNB를 춘심팀이 고액권 풀에 예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치된 양만큼의
SBMB를 구매한 사람의 EVM 지갑 주소로 에어드랍, 즉 보내주는 구조예요. 아하, 방식이 좀 독특하네요. 직접 교환이 아니고 특정 상품, 그러니까 EVM 종이 지갑을 사는 걸 통해서 참여 자격을 얻고 그 돈이 SBMB 발행의 담보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거 투명성은 괜찮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춘심팀이 밝힌 바로는 에어드랍 끝나고 나면 SBMB 발행의 근거가 된 그 고액권 주소를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실제로 얼마나 모빅이 락업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보여요. 오, 그건 괜찮네요. 그럼 그 EVM 종이 지갑 그거 사면 정확히 뭘 받는 거예요? 가격은 얼마고 구성품 같은 거요? EVM 종이지갑 하나 가격이 10.4 모빅이더라고요. 이걸 사면 크게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SBMB를 받을 수 있는 전용 EVM 종이지갑 실물 한 장. 네. 둘째는 나중에 콘솔로 바꿀 때 필요한 콘솔 전환권 NFT를 받을 자격. 그리고 셋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10 SBMB 토큰 자체를 에어드랍 받는 거죠. 아, 그러니까 10.4 모빅을 내면 실물 지갑이랑 NFT 자격 그리고 10 SBMB 토큰을 받는 거네요. 약간의 프리미엄이 붙은 형태인데 결국 이 10 SBMB가 미래의 10 콘솔 BNB로 바뀔 수 있다. 이 잠재력을 사는 거군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총 11,000장의 EVM 종이 지갑만 한정 판매한다고 해요. 11,000장이요? 네. 그리고 판매 마감일도 정해져 있는데 2025년 12월 28일. 그러니까 이 EVM 종이 지갑을 확보하는 게 SMB를 얻고 또 콘솔 전환 자격까지 얻는 유일한 길인 셈이죠. 자, 아까 그 공공재 기반 순환 구조, 이게 좀 재밌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EVM 지갑 한동으로 모은 모빅에서 나오는 이자를 쓴다고 하셨죠? 네. 그 EVM 종이 지갑 판매로 모인 모빅은 춘심팀의 고액권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고액권에서 연 4% 이자, 그러니까 모빅이 계속 나오는데 이 이자 수익을 춘심팀이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SMBS 생태계 전체를 위한 공공재, 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자가 개인 주머니로 안 들어가고 생태계 투자금으로 쓰인다. 와, 이거 되게 괜찮은 모델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을까요? 뭐 구체적인 예시 같은 거 있나요? 자료에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SMB를 담보로 다른 걸 빌릴 수 있는 랜딩 프로토콜 같은 걸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SMB로 사고 팔 수 있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데 쓴다거나 아, 네. 또 SMB 생태계 안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프로젝트 팀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외부 사용자를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웹3 프로토콜에 리워드를 거는 데 쓸 수도 있고요. 뭐 콘솔 전환할 때 필요한 보상 재원으로 쓸 수도 있고 커뮤니티에서 해커톤 같은 거 열 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와,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처음에 낸 돈이 그냥 토큰 값이 아니라 생태계를 키우는 밑거름이 되고 그게 커지면 다시 참여자들한테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그리려고 하는 거죠. 네, 매력적이네요.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누가 뭘 얻는지 그 이점들을 좀 나눠서 보죠. 생태계 전체는 뭐가 좋고 개발자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참여자에게는 뭐가 좋은지. 네, 좋습니다. 자료에서도 딱 세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생태계 전체로 보면 아까 말한 글로벌 확장. 이게 제일 크죠. 국경 없이 콘솔 수요를 빨아들일 수 있게 되니까요. 네, 그리고 최대 10만 모빅 규모의 안정적인 락어풀이 유지되고 소액이나 해외 사용자도 들어오기 쉬워지니까 참여 저변이 확대되고요. 또 ERC20 토큰 기반이니까 DeFi, NFT, 랜딩 이런 다양한 DApp 기반이 마련되는 효과도 있죠. 그럼 빌더, 그러니까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검증된 EVM 환경을 쓴다는 게 크겠네요. 개발하기 편하니까.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이더리움 생태계에 이미 잘 만들어진 개발 도구들이나 오픈소스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활용해서 개발 난이도나 비용을 확 줄일 수 있고요. 또 SMBB를 매개로 해서 웹3 세상이랑 기존 비트모빅 생태계를 연결하는 뭔가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아까 말한 공공재 자금으로 프로젝트나 해커톤 지원받을 기회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참여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 역시 가장 핵심적인 매력은 콘솔 전환 기회죠. 10 SMBB랑 그 콘솔 전환 NFT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10 콘솔 BNB로 바꿀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이게 가장 직접적인 가치 제한이에요. 네,
그게 제일 크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간편하고 안전한 참여예요. 실물 고액권은 아무래도 위조나 분실, 도난 위험도 있고 또 개인 간 거래할 때 사기 걱정도 되잖아요. 맞아요. 좀 불안하죠. 근데 SMBB는 그냥 디지털 토큰이니까 메타마스크 같은 내 이더리움 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하면 되거든요. 특히 좀 뒤늦게 비트모빅 생태계에 들어오려는 분들한테는 훨씬 리스크 적게 콘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어요. 단순히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웹3 장점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말도 있네요. 유연한 락업 구조라고 표현됐던데 예를 들어 SMB들을 담보로 뭘 빌리거나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이론상으로는 가능해요. ERC20 토큰이니까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하고 연동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물론 실제로 그런 서비스가 나올지는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달렸겠지만 그냥 묶어두는 것 이상의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게 기존 고액권하고는 다른 점이죠. 그리고 또 EVM 지갑 사는 것 자체가 바로 모빅 락업으로 이어지니까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는 셈이고 나중에 SBMB랑 협력하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뭐 추가적인 혜택? 예를 들면 유틸리티 토큰 같은 거 에어드랍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뭐 이런 부수적인 이점도 있고요. 결국 이 SBMB 프로젝트는 기존 비트무빅의 핵심 시스템, 고액권이랑 콘솔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네요. 혹시 이 개념들이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핵심만 딱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왜 SBMB가 필요했는지 그 배경 설명도 될 것 같고요. 아, 네, 좋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고액권은 일정량의 모빅, BNB를 내가 직접 정해진 기간, 그러니까 대략 2026년까지 락업을 걸어놓고 연 4% 이자를 받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자를 콘솔이라는 아주 특별한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종이 지갑을 내가 직접 보관하니까 은행 예금처럼 뭐 발행 기관이 망할 위험도 없고 언제든 해지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근데 이 고액권도 종류별로 콘솔 전환 비율이 달랐고 특히 좀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10모빅짜리 고액권, 10모권은 이미 참여도 마감됐죠. 이게 SBMB 등장 배경이랑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200모건은 이자 100%를 콘솔로 바꿀 수 있었고 100모건은 50%, 50모건은 25% 이렇게 전환 가능했는데 이게 다 2025년 말까지 예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문턱이 낮았던 10모건은 이미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소액 홀더들은 콘솔 시스템에 참여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 상태였죠. 근데 SBMB는 딱 10 SBMB 단위로 콘솔 전환 기회를 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감된 신모권의 역할을 웹3 방식으로 대신해주는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해요. 그렇군요. 그럼 콘솔은 뭐였죠? 무슨 100년 동안 이자가 나오는 거의 연구체 같다 이런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콘솔은 100년 동안 자동으로 모빅 이자를 만들어서 내 지갑에 넣어주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시스템이에요. Trustless Trust. 그러니까 뭐 누굴 믿을 필요 없이 그냥 코드가 알아서 이자를 보장해주는 구조죠. 네. 고액권하고 다른 점은 원금만 그대로 두면 이자를 중간에 빼서 써도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내가 직접 관리하니까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요. 중간에 해지하면 남은 이자는 다른 콘솔 가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구조고요. 가치로 따지면 1콘솔 모빅이 100년 동안 총 2.6 모빅 이자를 더 만들어서 최대 3.6 모빅 가치가 된다 이렇게 평가됐었죠. 와, 대단한 시스템이었네요. 자,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춘심팀. 이 팀은 어떤 곳인가요? 꽤 오래전부터 활동한 것 같던데요. 네, 2023년 3월, 그러니까 비트모빅 완전 초기에 에어드랍 할 때부터 활동한 팀이라고 해요. 이름 춘심은 그 초기에 순수하고 좀 행복했던 마음, 초심을 잊지 말자 뭐 이런 뜻이라고 하고요. 생태계 안에서 신뢰를 만들고 좀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걸 목표로 활동해 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나온 게 있나요? 그 P2P 거래 중개 이야기가 좀 눈에 띄던데요. 아, 네. 초기에 커뮤니티 만드는 데도 기여를 했고 2023년 9월부터는 춘심 심부름 센터라는 이름으로 P2P 거래 중개를 했어요. 그땐 개인끼리 거래를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사기 위험이 높았잖아요. 그렇죠. 그 리스크를 줄여주고 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고액권 시스템 나온 뒤에는 고액권 P2P 거래 중개로 서비스를 넓혀서 한 1,800장 정도 거래를 도왔다고 하고요. 신뢰를 기반으로 뭔가 중개 역할을 꾸준히 해온 팀이군요. 그럼 앞으로 계획은 뭔가요?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P2P 지갑 거래하는 앱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집중하는 게 바로 이 SBM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트모빅 생태계를 이더리움 네트워크, 그러니까 웹3 세계랑 연결하는 역할인 거죠.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가보죠. 만약 지금 비트모빅 생태계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왜 기존 고액권을 개인들한테서 구하는 대신에 이 SBMB를 고려해야 할까요? 첫째로 공식적으로 얻는 방법, 그러니까 소각 참여는 이미 작년에 끝났고요. 네. 둘째는 지금은 개인들끼리 P2P 거래에서 빈 지갑을 구해야 하는데 여기에 웃돈,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어요. 게다가 그 큰 돈이 들어갈 지갑인데 위조 위험도 신경 쓰이고 거래하다 사기당할까 봐 무섭기도 하고요. 특히 소액만 해보고 싶은 사람은 신목권 기회도 날아갔으니 더 막막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5년 말에 예치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때가 되면 이미 모빅이 꽉 채워진 수천만 원 아니면 그 이상 가는 고액권 자체를 통째로 사야 하니까 사실상 일반 참여는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아, 점점 더 문턱이 높아지는 거군요. 이런 상황에서 SBMB가 대안으로 나오는 거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부각되는 건가요? 제일 큰 장점은 역시 안전성하고 편의성이죠. 디지털 토큰이니까 위조나 분실 위험이 없잖아요. 그냥 메타마스크 같은 내 지갑에 안전하게 넣어두고 나중에 수량만 증명하면 콘솔 전환이 가능한 거니까요. 네. 둘째는 소액 접근성. 이게 디지털이니까 0.01 SBMB 이렇게 잘게 쪼개서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천천히 모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셋째는 글로벌 접근성. 한국에 직접 오지 않아도 해외에서 DX 같은 탈중앙 거래소 통해서 SBMB 사서 콘솔 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DeFi 같은 웹3 생태계랑 연결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장점이 될 수 있죠. 자,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SBMB 프로젝트는 비트모빅의 핵심 보상 시스템인 콘솔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안전하고 또 쉽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동시에 기존 고액권 시스템이 갖고 있던 어떤 물리적인 제약이나 거래의 어려움, 위조나 사기 위험 같은 문제들을 웹3 기술로 좀 풀어보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대중적인 이더리움 레이어 2 베이스 체인 위에서 락업된 모빅을 배변하는 ERC20 토큰 SBMB를 발행하고 또 EVM 종이 지갑 구매라는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이걸 나눠주고 미래의 콘솔 전환을 약속하는 구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자는 생태계 성장을 위해 공공재로 돌려주고. 네. 만약 비트모빅 생태계에 이미 참여하고 있거나 아니면 새로 관심을 갖게 되셨다면 SBMB는 콘솔이라는 그 매력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는 거겠죠? 그렇죠. 특히 우리가 좀 익숙한 웹3 도구들, ERC20 토큰이나 이더리움 지갑 같은 걸 쓰면서 실물 자산 관리의 어떤 부담이나 위험을 확 줄일 수 있다는 점, 이게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비트모빅 고유의 철학이나 메커니즘, 그러니까 고액권 콘솔 시스템이라는 핵심 가치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걸 유통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대중적인 웹3 기술, ERC20이나 레이어 2 같은 걸 채택했다는 점이에요. 아, 어떻게 보면 비트모빅란의 그 독특한 세계관하고 보편적인 블록체인 인프라 사이에 다리를 노려는 시도인 거죠.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다른 좀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진 프로젝트들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어요. 결국 기존의 독특한 시스템 이외에다가 접근성이나 확장성을 위해서 토큰화라는 옷을 하나 더 입히는 전략이군요. 바로 그 지점이 앞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뭔가 독자적인 생태계나 메커니즘을 가진 프로젝트가 ERC20 토큰이나 디파이 같은 표준 웹3 인프라랑 결합을 할 때 그 프로젝트의 어떤 미래 확장성이나 사용자 참여 방식에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웹3 방식의 포장이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에는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복잡성만 더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아마 이와 비슷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